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한솔. 나는 대학 졸업 후 영어를 배우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로 샌프란시스코에 왔고 호텔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어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 호텔은 미국식 뷔페 스타일로 매일 대량 조리를 하기 때문에 매일 음식이 많이 남았다. 그곳엔 나 외에도 워킹 홀리데이로 일하는 유학생이 많았는데 남은 음식은 집에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다들 반찬통에 싸가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음식을 노숙자 아저씨께 드렸다. 아저씨의 이름은 조지. 조지 아저씨, 오늘은 아저씨가 좋아하는 생선튀김을 많이 가져왔어요. 한솔, 매번 고마워. 아니요, 괜찮아요. 영어를 배우려고 일부러 미국까지 왔는데 주변에는 유학생밖에 없어서 영어가 하나도 안 늘어요. 네이티브인 조지 아저씨랑 이야기하다 보면 영어가 자연히 늘더라고요. 이건 수업료 같은 거예요. 아저씨가 제 선생님인 거죠. 영어라면 내가 많이 알려줄게. 근데 한국에서도 영어를 많이 쓰니? 네, 영어를 잘하면 장학생으로 받아주는 대학도 있고 회사에 들어갈 때도 영어를 잘하면 대우가 달라져요. 옛날부터 저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배우러 온 거고요. 그럼 나도 한국에 가면 특급 VIP 대우를 받는 건가? 근데 아저씨는 한국어를 못하잖아요. 그건 그래. 아저씨는 옛날에 금융회사를 다니다 잘렸는데 당시 나이는 40대 초반이었다. 노숙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지만 그때 당시 나는 영어가 서툴렀다. 결국 알아들은 건 리먼 쇼크의 영향으로 직장을 잃었다는 것과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아내와 딸, 집 모두를 잃었다는 것이었다. 아내와 딸과는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라서 현재도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바하는 곳에서 한국인 친구의 송별회를 했는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됐다. 취한 나는 갈지자를 그리며 호텔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바로 그때 백인 남자 2명이 나를 포박하더니 발로 차고 때렸다. 그 후 내 소지품을 다 빼앗고는 겨우 숨만 붙어있던 나를 차 사이에 버려두고 가버렸다. 앞니 4개가 부러졌다. 늑골엔 금이 가고 코뼈는 부러지고 허벅지엔 칼을 찔린 데다 10손가락 모두 부러져 버렸다. 범인은 잡지 못했다. 경찰은 캐시카드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날 때린 것 같다고 했다. 당시엔 미국에 온 지 아직 반년도 되지 않았고 거기다 만취 상태여서 네이티브 영어로 말을 건다 한들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가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서 분풀이를 한 듯했다. 다행히도 내가 너무 만취해 있던 탓인지 엄청난 고통에 기절해버린 건진 알 수 없으나 폭행당했을 당시의 기억은 없다. 고통도 공포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물론 정신을 차렸을 때의 고통은 혼절할 정도로 무지하게 아팠지만 만약 맨정신으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 후 나는 반년간 입원해야 할 것을 딱 3주 만에 퇴원했다. 유학 오기 전 가입해둔 보험은 있었지만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하고 상한액을 1억으로 설정해둔 것이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내 몸의 상태로 봐서는 한 달도 안 돼서 상한액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의료보험 미쳤네. 그래서 나는 다 낫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퇴원했다. 그 후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하기로 한 것이다.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조지 아저씨에겐 상처의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햄버거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내가 내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내가 쏜다고 말하며 밥을 사줬던 건 솔직히 의외였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내가 입원한 사이에 알바를 해서 돈을 모은 듯했다. 한솔, 너는 좋은 녀석이니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Good luck! 라고 말해준 게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로부터 8년 후 내가 의료기기 회사에 취업하고 3년이 지났을 때쯤 의료기기를 팔기 위해 상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가게 됐다. 이번 계약건은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건이었다. 이 회사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웬만한 업무는 할 수 있었지만 아직 완벽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적었다. 앞으로를 위해 이런 일에도 익숙해졌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이번 기회에 영어를 잘하는 2명의 상사와 함께 오게 되었다.
상사도 이번 계약건에는 긴장한 듯 조용했지만 나는 아저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저씨를 찾진 못했다. 다음 날 상사와 거래처로 향했다. 근데 그곳의 사장님과 만난 순간 우리는 서로 어? 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와 사장님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생각한 상사가 혹시 아는 사이야? 한솔 씨,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했다고 했었지? 라고 말해줬다. 문득 혹시 조지 아저씨? 라고 물었는데 사장님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 마이 갓! 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한솔, 보고 싶었어! 라고 하며 나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죽을 뻔한 너를 봤을 때 나는 너뿐이었는데 날 사람으로서 대해준 건 그때 아무 쓸모 없었던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준 건 내 평생 너 한 명뿐이었어. 네가 한국에 돌아가고 난 또 혼자가 됐지.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사장이 된 거야. 우리 둘은 엉엉 울었고 넋이 빠진 상사 2명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죽을 뻔한 나를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다 준 게 바로 조지 아저씨였다. 구급차를 부르면 돈이 들기 때문에 택시를 잡은 듯했다. 택시 요금은 아저씨가 택시 운전사에게 사정을 설명해서 외상을 했고 내가 입원했을 때 알바를 해서 모두 갚았다고 했다. 드디어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됐고 나는 또다시 조지 아저씨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I love you! 라고 외쳤다. 더는 계약을 논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 후 상사와 함께 아저씨의 집에 초대받았고 그런 우리를 아내분과 따님이 환영해줬다. 아저씨는 가볍게 술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줬다. 아저씨는 아내와 딸을 빚더미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이혼한 거고 두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연락도 스스로 끊은 거였다. 그 후 아저씨는 자포자기하며 노숙자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와 만나면서 이런 본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아저씨는 한 번 더 용기를 냈다.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았고 취직이 된 후에도 노력을 거듭하며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생활 기반을 잡은 후 아내와 딸에게 연락을 했고 아내와 다시 합쳐 다 함께 살게 된 거라고 한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한솔 덕분이야. 넌 나와 우리 가족을 구한 거야. 정말로 고마워. 그 후 당연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계약은 무사히 성사되었다. 우리 사이와 일은 별개라고 했지만 아저씨가 꽤나 성대한 계약을 맺어준 덕분에 나는 승진 노선을 탈 수 있었다. 그 후 아저씨 회사의 담당자는 내가 맡게 되었고 출장을 갈 때마다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참고로 조지 아저씨의 대학생 딸이 엄청 예쁘다. 아저씨, 제가 혹시 따님과 사귀어도 될까요? 라며 농담 섞인 말을 해봤는데 그 어떤 남자를 데려와도 허락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솔이라면 내가 부탁하고 싶을 정도야. 라고 하며 직접 딸의 메일 주소를 알려줬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일이 생기면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라고 소개해주곤 한다. 나 역시도 친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컸기 때문에 이젠 조지 아저씨를 내 친아버지라고 여기며 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